자,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오늘부터는 이제 또 이제 다시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 하면서 이제 또 촬영도 하고요. 자, 오늘 진행될 때는 77쪽입니다. 77쪽 또 처음이니까 77쪽에 자, 우리 뭐냐 하면은요. 3번에 거푸집공사. 거푸집공사도 꾸준하게 뭐 빈도가 꾸준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지문 하나씩 해서 이제 나오는 거고요. 자, 우리 거푸집 그러면은 우리 영어로도 영어는 안 써 있네요. 자, 우리 폼이라 그럽니다. 자, 영어로 폼. 그래서 폼 그러면 아, 거푸집이다 이렇게 자, 아시면 되고요. 자, 거푸집 거 설치하는 거 뭐 그림에도 있으니까 자, 됐고요. 한 장 넘겨서 보면은 78쪽에 보면은요. 거푸집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자, 이 종류가 우리 쪽에서 저 옛날에는 그 슬라이딩 폼. 자, 이거 옛날에 한번 우리 쪽에서는 이제 한 번이 아니라 몇 번 나온 거 나왔는데 최근에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기사시험 같은 데는 지금도 꾸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기본 과정에서는 안 했는데, 그래도 또 이제 우리 지금 이제 심화 과정이니까 이제 하나하나씩 좀 보자고요. 그래서 보면은 슬라이딩 폼. 자, 이게 이 폼이라는 얘기를 쓰잖아요. 영어로 했을 때 폼이 뭐라 그랬어요? 거푸집을 갖다 슬라이딩 폼이라 그러는데, 가로하고 요 말을 보면은 그냥 됩니다. 수직 활동 거푸집이다. 자, 요 말 보면은, 자, 그러니까 얘는, 자, 우리 기둥이나 굴뚝 같은 거를 갖다가, 자, 우리가,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쭉쭉 사용하고 해체하지 않고 올리고 이러면서 이렇게 계속 쓰는 겁니다. 그래서 수직 활동 거푸집이다.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벽에 일정한 두께로 지속되는 경우, 거푸집을 자, 첫 번째 줄에 해체하지 않고 거푸집을 요크로 상승시켜 연속적으로 타설하는 거다.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동그라미 1번에 그 중간에 보면은 소요 경비가 절감되고요. 자, 3분의 1 정도, 자, 우리 단축된다. 자, 요 말 정도. 자, 요것도 요런 거 알면 좋죠. 3분의 1 공기가 공사 기간이죠. 3분의 1 정도가 단축이 되는 거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두 번째 보면 굴뚝이나 사일로가 그 사료 이런 거 저장하는 거, 곡물 저장하는 걸 갖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굴뚝처럼 이렇게 같은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서 중간에 보면은 돌출부가 있는 곳은 사용하기가 어렵다. 그죠? 수직 거푸집이니까 수직으로 쭉쭉쭉쭉 해체하지 않고 올리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이제 유로폼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유로폼 얘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얘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거푸집이 대부분이 유로폼이라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밑에 첫 번째 줄에 보면 경량 형광하고, 자, 형광도요. 자, 그러니까 그 모양을 대는 게 가벼워야 좋잖아요. 거기에다가 자, 우리 합판으로 되어 있는 거다. 그래서 뭐냐? 코팅을 한 거. 자, 코팅을 해야지만이 합판 남으니까 그죠? 우리 오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자, 요게 그러니까 일반적인 게 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로폼이 우리가 사용하는 겁니다. 자, 경량 형광과 코팅 합판으로 만든 거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맨 끝에 보면 현장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거푸집을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보면 메탈폼이라고 되어 있죠. 메탈은 요렇게 여기 쓰면서요. 자, 메탈폼하고 유로폼하고 요 비교하면 됩니다. 근데 얘는 뭡니까? 메탈은 뭡니까? 얘는 유로폼은 합판이란 말이죠. 물론 이제 얘를 튼튼하게 위해서 형광을 냈지만요. 근데 얘는 철판하고 앵글로 돼 있다. 그러면서 저 가로하고도요. 강제 거푸집이다. 자, 요 말이 또 그죠? 강제로 된 거푸집이다. 쇠로 된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 보면은요. 자, 메탈이니까 쇠로요. 형광은 그대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코팅 합판. 자,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철판으로 하는 거다. 자, 요게 자, 요렇게 된 게 자, 우리 메탈폼이다 하면서 우리 뭐 쇠 붙이다라는 거 자, 생각을 해서 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워플폼이다. 워플이 우리 과자 그죠? 격자형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는 요 말 격자가 뭡니까? 그죠? 이런 모양으로 해서 된 거, 이런 데에 사용하는 거푸집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은요, 무량판 구조 또는 평판 구조로 이런 데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우리 무량판 고조라는 건 보가 없는 거를 얘기합니다. 보가 없으니까 평평한데 이런 데에다가 격자 모양으로 해서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 트래블링 폼. 그래서 자, 쟤는 여기 이제 설명이 되어 있지만 트래블링이 뭡니까? 우리 트래블링 그래서 이 여행하는 거단 말이죠. 여행을 하니까 요 트래블링하고 여기 슬라이딩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게 좋습니다. 여행을 하는데 우리가 수직으로 하지 않는다. 그냥 우리 이해하기 위해서 수평 거푸집이다 이렇게 되거든요. 자, 요 얘기. 자, 그래서 여행을 떠나요 그러면은 자, 우리 수평으로 이렇게 걸어서 다니고 뭐 차 타고 다닌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얘는 여기는 수직 거푸집입니다. 슬라이딩은 트래블링은 뭐예요? 수평 거푸집이라는 거.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푸집 전체가 다음 시공으로 하면서 첫 번째 줄 중간에 보면은 수평 이동 거푸집. 자, 그래서 이동자도 넣어주는 게 좋겠네요. 그죠? 수평으로 해서 이동 거푸집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6번에 보면 깽폼. 깽 그러면 우리 뭡니까? 깽폼 그러면은 자, 우리 그저 탄광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광 같은데 이런 데다가 자, 우리 거푸집 만드는 거를 그런데 그런 형태를 갖다가 만들 때 사용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자, 얘는 사용할 때마다 작은 부재의 조립, 분해 이런 걸 반복하지 않는다는 거야. 조립이나 분해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일반적으로 거푸집이라는 건 다 사용을 했으면 어떻게 됩니까? 분해를 한단 말이죠. 또 근데 얘는 조립, 분해 이런 걸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대형화, 단순화해서 한 번에 그냥 그러니까 그냥 우리 터널 이런 데 생각하시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퉁 설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벽 전용 요 말. 벽 전용이면서도 대형 거푸집. 자, 요 정도 알면 됩니다. 그래서 요 말, 자, 벽 전용 대형 거푸집으로 사용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은 깽폼.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거 이외에도 또 우리 거푸집의 종류가 많이 있어요, 실은요. 자, 근데 뭐 요 정도 알면서 이렇게 비교하는 것들 같이 보시면 된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거푸집의 종류, 재료에서 자, 요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79쪽에 거푸집에서는 자, 요것도 기본 과정에서 했지만 또 하는 겁니다. 거의 거푸집의 부속재 여기서 시험 문제가 최근에는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은 자, 우리 그냥 먼저 간격재, 격리재,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긴 결재 또는 긴 장재 이렇게 얘기하죠. 장재, 그 다음에 뭡니까? 자, 우리 해체하는 게 뭡니까? 맨 마지막에 박리재. 자, 요 네 가지. 그 밑에 또 우리 이제 기본서에 보면은 80쪽에 보면은 자, 캠버 자, 이런 것도 나와 있는데 뭐 그냥 봐도 그냥 아는 거고요. 요 네 가지면서도요. 요게 이제 시험 문제 나왔을 때는 영어로 나왔죠. 영어인데도 국산말로. 자, 이거 뭐라 그래요? 스페이서. 자, 얘는 세퍼레이터. 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 다음에 긴장재, 긴결재. 그러면 얘는 폼 타이. 타이가 뭡니까? 넥타이입니다. 자, 이렇게 조여주는 거. 자, 이런 거고. 박리재는 자, 우리 제거하니까 폼 오일. 자, 이렇게 되는 영어들도 영어로도 이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또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내용이 간격재 그러면 자, 뭐 다 거푸집에 관련된 거니까 거푸집하고 얘기가 됩니다. 거푸집과 철근의 간격을 유지하는 겁니다. 철근의 간격을 유지시켜 주는데 사용하는 재료.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그리면 자, 얘가 거푸집입니다. 거푸집을 자, 우리 이렇게 대갖고, 자, 우리 그죠? 만든단 말이죠. 거푸집이다 그랬고, 자, 요게 뭐냐 그러면 제가 철근을 이렇게 넣는 거죠. 철근 넣고,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콘크리트를 타설을 하는 거죠. 이랬을 때, 거푸집하고 철근에, 자, 요 간격을 유지해주는 걸 여기 부속재를 낍니다. 자, 요 번호를 써줄까요? 예, 간격재. 얘가, 자, 우리 간격재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스페이서. 자, 그 다음에 세퍼레이터는 거푸집 상호간입니다. 자, 거푸집. 자, 그래서 다 거푸집으로 되는데, 거푸집 상호간의 간격을 유지해 주는 겁니다. 거푸집 상호간이니까, 자, 요거하고, 여기서 여기.
그죠? 얘가 요 폼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자, 요게 자 우리 뭐라 그러냐면 격리제라고 그림도 제가 똑같이 그립니다. 자, 긴장제, 긴결제는 폼 타이 거푸집이 벌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여기서 이렇게 밖에서 쪼여지는 겁니다. 자, 얘가 자 우리 긴결제, 긴장제. 자, 그다음에 박리제는 여기 기름 바른 거죠. 그죠? 거푸집을 갖다가 쉽게 제거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다. 자, 이렇게 되는 게 4번.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나와 있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80쪽에 보면 그 그림들이 있는데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도 좋지만은 몰라도 됩니다. 그런 건 그림은 안 나오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알아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81쪽에 보면은 자, 생콘크리트의 추각. 최근엔 조금 뜸하다가 또 이제 다시 나오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 거푸집의 치갑에 대한 것도 자, 치갑이 뭐냐 그러면 수평 방향으로 작용하는 힘이죠. 자, 여기 그저 콘크리트 타설하면은 자, 이 방향으로 힘이 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약하면 이 거푸집 어떻게 되니까 그저 거푸집 그저 우리 파괴된다라는 거죠. 거푸집 파괴되면요, 이 콘크리트 경화 안 됐는데 자, 이거에 의해서 우리 사람이나 뭐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추갑에 대한 얘기를 우리 항상 하는데 이게 이제 지문으로 반대로 나오는 거. 자, 이런 거 찾아내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거푸집의 수평 방향으로 가해지는 압력. 자, 이걸 갖다가 치갑이라 그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지문들을요, 이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해하는 겁니다. 자, 부배합일 때 크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또 이제 기본 과정을 거쳤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앞뒤로 막 가는 겁니다. 근데도 이제 다 잊어버렸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우리 부배합은 뭐냐 그러면 시멘트가 그죠? 상대적으로 좀 많이 들어간 거란 말이죠.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거고, 자, 얘에 비해서 우리 뭐가 있습니까? 빈배합 그러면 얘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간 거죠. 자, 이거 그냥 먼저 한번 해보자고. 이게 어떤 현상이냐 그러면은, 자, 그리고 시멘트가 얘는 많이 들어간 거고, 적게 들어간 거고, 자, 이거에 의해서 강도, 시멘트가 우리 강도를 일반적으로 얘기한다 그랬어요. 강도가 커지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균열,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시공연도. 자, 이런 얘기들, 자, 우리 강도니 균열이니 시공연도 이런 것들은 콘크리트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것들이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돼서, 자, 우리 강도. 그러니까 튼튼한 거. 얘가 시멘트가 지금 얘기했지만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는데 시멘트는 강도다라고 그냥 알아버리라 그랬어요. 상대적으로 균열도 많다 그랬는데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얘는 뭐가? 모래, 골재라 그러죠? 골재는 자, 우리 모래, 자갈을 골재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적게 들어간 겁니다. 근데 우리 골재는 무슨 역할, 여러 역할, 강도 역할도 하지만은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균열을 갖다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뭐야? 골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시멘트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저 모래, 자갈이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균열이 크고요. 근데 또 이게 적게 들어가니까 얘가 울퉁불퉁하고 큰 거잖아요. 이게 적은 미세한 게 들어갔으니까 시공연도, 작업성. 시공연도 그럼 그냥 우리 또 뭐라 그랬습니까? 작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이런 거를 나타내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 시공연도라는 건 포괄적인 좀 주관적인 내용으로 해서 두리뭉실한 얘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공부할 때는 작업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를 나타내는 거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시공연도라 그런다. 자, 이렇게 되니까 자, 그래서 자, 우리 강도, 우리 빈배합 같은 경우는 시멘트가 적게 들어가니까 강도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균열도 적어지고요. 자, 그다음에 얘에 비해서 시공연도는 좀 떨어진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야? 부배합은 다 화살표는 위입니다. 근데 이건 안 좋은 거죠. 그죠? 균열이 많으니까. 자, 근데 이 부배합이 또 우리 쉽게는 얘가 자, 시멘트가 많이 들어간 거를요, 좋은 배합이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서 지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니까 균열이 많을 수는 있지만은 그냥 부배합이면 밀실하다. 좋은 배합이라는 의미는 밀실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밀실하게 여기에 그저 이렇게 밀실하게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치갑이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와서요. 그래서 부배합이 치갑이 커집니다.
자, 그러면서 또 써있죠. 네, 저 써놨잖아요. 즉, 배합이 좋을수록 부배합이 좋은 배합이다 이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온도가 낮을수록, 온도가 낮다라는 거는, 그죠? 우리 수분이 증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온도가 높으면은 여기 수분이 증발을 해서, 자, 물이 없는데, 자, 어떻게 된다? 온도가 낮아지면 수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민다라는 거죠. 자, 이래서, 자,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온도하고 습도는 반대고요. 자, 그래서 쭉 이런 얘기들, 그죠? 여기 써 있는 거 읽어보시면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읽어보면서 자, 요게 어떻든 다 알아야 되면서, 자, 9번을 한번 보면은요, 취합은 수압과 같이 생콘크리트의 높을수록 증가한다. 그죠? 이 콘크리트가 이게 많이 치면 칠수록, 그죠? 눌러주는 힘이 많으니까 수평으로도 작용하는 힘이 커진다라는 거죠. 자, 여기 막 복잡하게 그렸지만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미치는 힘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더 이렇게 커진단 말이죠. 뭐하고? 물하고 똑같이요. 근데 그 다음 말 이런 건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시험 문제는 일정한 높이에서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자, 일정한 높이. 자, 여기서 요 말. 자, 두 번째 보면은 기둥이나 보 같은 경우 기둥이나 보 이런 게 기둥하고 지금 벽을 얘기했는데 벽 같은 경우에 자, 일정한 높이에서 저 측압이 가장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그 전에 얘기하면 수압하고 똑같이 높이 이게 많이 치면 칠수록 더 높을수록 지금 수압이랍니다. 측압이 커진다 그랬는데 얘 같은 경우 자, 이거 외우는 건 아니지만은 자, 기둥은 1m라 그랬고요. 얘는 0.5m라 그랬죠. 이 정도 높이에서 더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측압이. 그럼 여기보다 더 높아지면은 그때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요 그냥 지문을 그대로 보면은요. 자, 얘가 기둥입니다. 자, 여기가 1m라고 보면은 자, 이때 1m 여기까지 쳤을 때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벽 같은 경우는요. 자, 벽은 자, 우리 이렇게 그리는데 자, 벽은 얼마? 0.5m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이해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왜 이러냐 하면은요. 자, 이렇게 되는데 자, 여기 이렇게 치다 보면은 1m 정도를 치다 보면 여 밑에 있는 것들은 자, 우리 뭡니까? 콘크리트 배웠지만 맨 처음에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자, 요것도 수화 반응에 의해서 수화열이 발생합니다. 자, 그죠? 시멘트하고 물이 작용을 하면서 수화열이 발생을 하면서 응결이 그죠? 그 다음에 해서 응결되고, 그 다음에 굳는단 말이죠. 경화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 정도 높이 치면은요, 여기 밑에 있는 것들은 그때 벌써 이제 굳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치고 나서 여기서 덜 치냐, 여기가 굳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측압이 미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얘 같은 경우는 왜 0.5m? 많이 있잖아요. 옆으로. 기니까 요 정도 쳤을 때 되면은 이 밑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죠? 응결 경화가 돼 갖고요. 아주 단단하게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단단해지기 때문에 측압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는 발생을 하더라도 적게 발생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요거를 이해하시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다른 거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거푸집의 고려하중. 자, 이런 것도 그냥 참고로 읽어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면은요, 거푸집의 존치기간. 자, 요건 최근까지 나왔죠? 자, 그래서 보면은요, 자, 여기 이제 써 있는데, 자, 옆에 거푸집을 갖다가, 지금, 요 그림 가지고 계속 하네요. 자, 이게 이제 옆에 된 겁니다. 거푸집을 옆에 되는 게 이게 옆에 된 겁니다. 자, 근데 또 어떻게 됩니까? 거푸집을 옆에만 되는 게 아니고 밑에도 된단 말이죠. 밑에. 자, 이랬을 때, 자, 우리 옆에 됐을 때 5하고 10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된 거는 14입니다. 단위는 메가파스칼. 자, 아예 먼저 결론. 5, 10, 14입니다. 자, 보면은요, 자, 양가로 1번에 보면은요, 자, 그러니까 존치기간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은, 그죠? 이 거푸집 있죠? 언제까지 설치하고 띄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죠? 나중에 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존치기간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양가로 1번에 기초옆, 보옆, 기둥, 벽. 자, 이런데 측면,
자, 그러니까 이 옆에 거푸집을 대는 거에는요, 두 가지로요. 이게 시험 문제 최근에 2번 나왔어요. 일반 구조물은 5메가파스칼이 되면 띠라는 겁니다. 존치기간이. 근데 뭐라 그랬어요? 내구성이 중요한 거, 더 좀 튼튼해야 되는 거는 얼마? 10메가파스칼. 자, 그래서 5, 10입니다. 한 장을 넘겨서 보면은 핵심 지문에 제가 또 넣어놨어요. 일부러요. 일반 구조물하고 이거를 갖다가 여기 있는데도 지문으로 해서 또 놓았다라는 거죠. 자, 그죠? 그러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시험할 경우 5메가파스칼 이상을 만족할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체할 수 있다. 일반 구조물이고요. 근데 내구성이 중요한 두 번째 보면 2번의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구성이 중요한 구조물은 어떻게 된다? 10메가파스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 수치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요거는 나온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2번은 아직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슬래브 및 보 및 아치 내면. 자, 어디에요? 자, 밑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서도요, 자, 우리 단층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입니다. 자, 이것도 아직은 나오지 않았지만 좀 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동그라미 2번은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고요. 14메가파스칼 이상이고요. 다층 구조일 때도 동그라미 2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뭐라 그랬어요? 똑같이 14메가파스칼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는 외우고요. 자, 그 다음에 단층 구조일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의 3분의 2 이상 되면은 띄는 겁니다. 띄어도 됩니다. 다층 구조일 때, 여러 층으로 되어 있을 때는 설계 기준 압축 강도가 됐을 때 띄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옆에는 약해도 떼어도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자, 여기 14, 10이 나왔는데, 자, 우리 콘크리트의 설계 기준 강도, 자, 뒤에서 배우는데, 콘크리트, 지금 막 설계 기준 강도. 지금 이런 얘기가 지금 여기 지문에서 나오죠? 자, 요걸 갖다가 이제 표시를 FCK라고 표시합니다. 자, 이런 거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얼마냐 하면은 18메가파스칼 이상입니다. 경량 콘크리트 때는 15메가파스칼. 이렇게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자, 요게 어디에 써 있냐면은요. 자, 그냥 보는 것보다도 자, 우리 기본서에서 자, 보고서 가는 게 좋습니다. 자, 어디에 써 있느냐. 이렇게 찾을 때 탁 빨리 나와야 되는데. 88쪽입니다. 88쪽에 보면은요, 양가로 1번에 콘크리트 강도 나오죠. 거기에 동그라미 4번 보면은요, 중간에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FCK에서 우리가 4주 압축 강도라 그랬어요. 4주 동안. 근데 얼마라 그랬어요? 콘크리트의 4주 압축 강도는 18메가파스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상 나와야 되는 거야. 근데 경량은 얼마라고요? 15.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거잖아요. 그냥 수치로 얘기하면 그냥 콘크리트 설계 기준 강도 얼마 이상 돼야 돼? 그러면 이거 이상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죠. 15메가파스칼. 근데 자, 그러니까 이거랑 봤을 때, 자, 여기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거의, 밑에 거는 거의, 그죠? 요거랑 비교 이렇게 보시면요. 그죠? 이렇게 됐을 때. 옆에는 좀 덜 돼도 괜찮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우리 다시 82쪽으로 자, 우리 와서 봤습니다. 자,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은 이제 또 이거는 이제 강도에 의해서 뜨는 거고요. 양가로 3번은 날짜로 해서 뜨는 겁니다. 날짜로 해서 뜨는 건데, 자, 이건 옛날에 제가 이것도 막 외우라 그랬어요, 옛날에. 근데 기사 시험에는 나오니까요. 근데 우리 쪽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잘 안 나오는 게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 그냥 이거는 그냥 참고, 공부 더 깊게 하실 분들은 읽어보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때 그 책에서 빼기는 그렇잖아요. 자, 그 밑에 우리 문제 다시 한번 또 보자고요. 콘크리트 공사에 관한 설명으로 22회 때 나온 거네요. 옳지 않은 거. 자, 1번 보호 및 기둥의 측면 거푸집은 콘크리트 압축 강도가 얼마일 때? 자,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 해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 워커빌리티가 뭐예요? 시공연도를 워커빌리티라 그래요. 시공연도 영어로. 그러니까 워커빌리티도 우리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워커빌리티 그러잖아요. 작업성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거예요. 작업에 적합한 워커빌리티를 갖는 범위 내에서 단위 수량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한다. 우리 시멘트, 물, 모래자갈이 들어가는데 물 웬만하면 적게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물은 많이 들어가면은요, 일단 물하고는 강도잖아요. 물이 많이 들어가서 좋은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는 시공연도. 앞으로도 계속 얘기하는데, 시공연도가 좋다, 작업이 좋은 거는 물 들어간 걸 우리
뭐라 그래요? W 퍼시라 그런단 말이죠. 물 시멘트비.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하면은 그냥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물 얼만큼 들어갔느냐. 물 얼만큼 들어갔느냐.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많이 들어가면 좋은 거는 시공연도만 좋고요. 좋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나쁩니다. 제일 중요한 물이 많이 들어가면 강도가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요 지문도 자, 그죠? 그래서 단위 수량 물은 될 수 있는 대로 적게 넣는 게 좋고요. 자, 그다음에 3번에 보면 콘크리트 혼합부터 이제 콘크리트 혼합이 비비는 거잖아요. 믹싱이라 그럽니다. 비빔에서부터 그다음에 부어 넣는 걸 우리 타설이라고 그래요. 뒤에 나오는 거 지금 여기 다 나오네. 뒤에 이제 할게. 부어 넣기까지의 시간 한도는 외기온을 25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25도 미만일 때는 자 120분, 25도 이상일 때는 얼마로요? 90분이니까 1시간 반인데 요거 수치요. 조금 이따가도 또 하지만 이 수치 외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부어 넣기를 갖다 저는 뭐라 그래요? 타설이라 그런단 말이죠. 자, 우리 아까 얘기했지만 철근, 거푸집하고 철근 배군하고 콘크리트 타설한단 말이죠. 타설을 하는데, 자, 요거 그냥 마냥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뭐야? 제일 중요한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빨리빨리 해. 근데 우리, 자, 기준이 한 25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상이나 초과나 미만이나 이하 이런 거 너무 연연하면 머리 아파집니다. 그냥 25도보다 이거 크고 작다 이렇게 그냥 보는 겁니다. 25도보다 적을 때는 얼마? 우리 일반적으로 2시간입니다. 근데 이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온도가 높으니까 수분이 그저 막 증발이 빠르니까 얘는 빨리 콘크리트 탓을 빨리 해라는 거예요. 자, 요렇게 되는 겁니다. 얘가 부어넣기, 자, 요 짐은, 자,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 우리 120분이니까 2시간이고요. 90분이니까, 자, 요렇게 되는 거. 요 짐은, 자, 이게 이제 부어넣기고요. 요거 뒤에 좀 이따 또 합니다. 자, 이제 이어붓기가 있습니다. 이어붓기는 뭡니까? 그죠? 우리 어떤 상황에 의해서 완샷을 하는 게 좋지만, 이렇게 이어서 칠 경우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걸 갖다 이어붓기, 이어치기, 또 뭐라 그랬어요? 시공이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공이음이라고 하는데, 자, 얘는 좀 다릅니다. 얘는 조금 30분씩 더 연장이 됩니다. 얘는 2시간이고요. 자, 요거는 2시간 반이다. 이렇게 돼요. 자, 이렇게 되는 거. 자, 그래서 요것도 지금 이제 하지만은, 자, 우리 뭐, 어디에 그게 나와 있나 하면은, 자, 우리 하나하나 이제는 보면서 가는 겁니다. 어딘지 이게 또 찾으면 또 안 나와요. 이렇게. 자, 시간이 나와 있는 게 지금 저거죠? 콘크리트 타설 부어넣기에 대한 시공 일반에 나오죠? 어디냐 하면은 100쪽입니다. 자, 보면서 이거 외워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보는 겁니다. 100쪽에 보면은요. 자, 여기 맨 위에 보면 양가로 3번에 이어붓기, 이어치기, 시공이음이라 그러고요.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떻게 돼 있습니까? 그죠? 이어붓기의 허용 시간이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자, 여기서도 이하, 초과 이런 얘기하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자, 이게 너무 뭐 이상이니, 초과니, 미만이고 연연하다 보면 머리 터진다고 또 얘기합니다. 자, 그냥 해서, 자, 우리 나와 있죠. 2시간 반. 자,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다 요거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항상 우리는요, 콘크리트에서는 25도가 기준으로 해서, 자, 우리 일반적으로 2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요거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서 이렇게 변화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이거 외워야 되고요. 이거 나오면서 제가 기본 과정에서도 했는데 어떤 내용을 얘기를 했냐 하면은요. 자, 우리 그저 시멘트 모르타르의 그 시간이 있습니다. 자, 우리 미장이나 조족이요. 그죠? 미장은 우리 바르는 거예요. 여기에 시멘트 모르타르. 몇 시간 이내에 사용해야 돼요? 얘가 2시간입니다. 2시간을 갖다 HR만 쓸 수도 있고 HR이라고도 쓰고 그래요. 그래서 저도 어떨 땐 이것도 쓰고 지금은 이렇게 썼네. 일부러. 다 괜찮으니까. 자, 미장 조족의 시멘트 모르타르는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타일에 사용하는 시멘트 모르타르하고요. 타일에 사용하는 거하고요. 단열 모르타르. 단열에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자, 얘 같은 경우는 얼마예요? 자, 얘는, 자, 우리 1시간입니다. 1시간. 자, 이 시간도,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방수에 사용하는 방수용 시멘트 모르타르는요. 자, 얘는 45분입니다. 요거, 자, 우리 또 같이 시간이니까
사용하는 시간 요거 안에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우리 미장이나 조족에서 보면 요게 그죠? 2시간이 기준이다라는 거예요, 항상. 2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서 1시간 45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 우리 하다 보니까 또 봤습니다. 자, 요 문제 풀면서 됐고요. 자, 또 다시 82쪽에 자, 보면은 4번에 보면 VH vertical 뭐야? horizontal 이렇게 되는 거죠. vertical horizontal. vertical이 수직이고요. horizontal이 수평입니다. 자, VH 분리 타설은 수직 부재를 먼저 타설하고 수평 부재를 나중에 타설하는 거. 지금 이런 건 배우지 않았지만 이 지문 보고서 우리 또 공부하는 겁니다. 자, 우리 수직을 먼저 치라는 거예요. 그 버티칼. 그 다음에 뭡니까? 헐리젠탈이 수평이잖아요. 그 다음에 수평을 치는. 자, 이렇게 해서 하는 분리 타설. 이걸 갖다 VH 분리 타설이라고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보면 거푸집의 콘크리트 치갑은 이 질문이 이제 최근에 이제 또 나온 거잖아요. 치갑은 슬럼프가 크다. 슬럼프가 크다라는 거는 뭡니까? 슬럼프가 크다는 건 어벌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우리 슬럼프 시험에서 자, 이렇게 자, 반죽이 그죠? 우리 자, 이게 뭡니까? 자, 슬럼프 시험을 하는 거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자, 이걸 잡아당기면 여기다 반죽을 넣고요. 잡아당기면 이렇게 됐을 때 자, 여기서부터 자, 요게 재는 게 요게 슬럼프 값입니다. 그죠? 이게 슬럼프 시험에서 슬럼프 값인데 자, 슬럼프 값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죠? 슬럼프가 크다라는 건 이렇게 헤벨레 됐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그냥 쉽게 물 많이 들어갔다 이런 얘기죠. 물 많이 들어갔으니까 어떻게 여기 미치는 힘이 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뭐라 그랬어요? 치갑은 슬럼프가 클수록,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온도가 높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그죠? 수분이 증발을 합니다. 그죠? 증발을 하니까 어떻게 된다고요? 그죠? 자, 얘가, 그죠? 치갑이 작아지죠. 부배합일 때 크죠. 그러니까 여기서 자, 5번이 틀렸는데 5번의 지문을 다시 한번 보면요. 거푸집의 콘크리트 치갑은 슬럼프 값이 클수록 온도가 낮을수록, 그죠? 부배합일수록 크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자, 됐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저 치갑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문제를 하면서 야, 우리 또 앞으로 배울 것도 다 이런 것들 지금 같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지금 시간에 자, 이렇게 진하게 좀 했습니다. 거푸집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그 주변 얘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자, 우리 거푸집은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고요. 자, 4번. 이제 근데 또 우리 철근 콘크리트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콘크리트 공사입니다. 자, 콘크리트 공사 있고요. 철근 공사 있고 거푸집 공사가 이렇게 분리해서는 있지만은 얘가 콘크리트 공사가 가장 중요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도 자, 여기 중요한 거니까 자, 콘크리트 공사는 어떤 게 구성이 되어 있냐 하면은요. 첫 번째 구성 재료. 콘크리트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느냐 이런 거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그래서 큰 1번에 콘크리트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넘겨서 쭉 보다 보면 어디냐 하면은요. 자, 88쪽에 콘크리트의 자, 뭡니까? 강도하고 배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의 강도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자, 배합에 대한 얘기. 자, 요런 얘기를 자, 여기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겨서 또 보면은요. 자, 95쪽이네요. 95쪽에. 자, 먼저 우리 순서를 좀 보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 뭡니까? 콘크리트 균열의 종류와 대책. 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한 장을 또 넘겨서 보면은 생콘크리트의 성질, 그 다음에 97쪽에 보면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자, 이런 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콘크리트에 자, 관련된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99쪽에 보면 자, 그게 이제 다 관련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시공 일반이라고 되어 있죠. 어디요? 보면은요.
99쪽에 이제 일반적인 얘기, 이제 이걸 갖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 하는 거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한 장을 더 넘겨서 보면 진동, 다짐, 보양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여기에 시공일반에 들어가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102쪽에 보면은 이제 특수 콘크리트. 자, 콘크리트가 지금 우리 일반적인 보통 가지고서 얘기하는데 이제 깊게 들어가면은 특수 콘크리트. 자, 얘에 대한 얘기도 이제 쭉 또 이제 자, 우리가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한 다음에는 자, 그 다음에는 한 105쪽에 보면 이제 뭐냐면 각부 구조.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자, 우리 콘크리트가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 콘크리트의 공사에는 자, 이렇게 여기 써 있는 거 보지만 양이 많다라는 거죠. 여기가 어떻든 어떻게 보면은 자, 중요한 거다. 근데 시험에서는 다 골고루 나옵니다. 여기가 조금 더 많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됐고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자, 우리 이제 앞쪽서부터 보는 겁니다. 83쪽서 보면은 자, 이제 콘크리트의 자, 우리 예 구성 재료서 보는 겁니다. 자, 우리 할자 여기 제가 일부러 여기다 쓰죠. 콘크리트는 뭘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면 시멘트, 물, 그다음에 모래, 자갈.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모래하고 자갈을 조금 전에서도 얘기했지만 골재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우리 혼화 재료가 들어간다 그랬어요. 혼화 재료가 뭐예요? 그러면은 양념이라 그랬습니다. 양념이 들어갑니다. 혼화 재료를 녹았고요. 우리가 시공 연도를 더 좋게 하고요. 품질도 조금 더 업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 요렇게 들어가는 거.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는 이제 됐으니까 요거는 지우고요. 2번서부터는 좀 이제 하면서 보고, 요렇게 해서 하면, 자, 우리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첫 번째 이제 나오는 게 시멘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멘트, 자, 얘 시멘트 얘기하는데, 그 전에 시멘트하고 얘 물, 그죠? 다른 것도 물론 혼합이 되는데, 시멘트가 메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하고 하는 거,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게, 얘가 어떤 시멘트가 어떻게 보면 화학물이잖아요. 화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자, 얘를 갖다가 반응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시멘트하고 물이 섞이면은 반응을 하는 걸 수화 반응이라고 그럽니다. 응자가 왜 이렇게 돼? 수화 반응 또는 수화 작용, 수화 작용 요렇게 얘기합니다. 왜 높으니까 글자가 잘 안 써지네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멘트하고 물이 수화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 전에도 이런 얘기 저쪽에서 했죠. 뭐가 발생을 해요? 수화 반응이면 저 서로 막 엉겨 붙으면서 수화열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얘가 이렇게 우리 반응할 때 보면 뜨끈뜨끈하게 올라온단 말이죠. 수화열. 그 다음에 자, 이런 과정을 갖으면서 뭐야, 응결. 서로 엉겨 막 붙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가 원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걸 갖다가 우리 뭐라 그런다? 경화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게 되는 겁니다. 자, 그게 이제 써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시멘트의 정의에서 보면은요. 자, 우리 이제 또 이것도요. 이런 거는 안 나오지만 우리가 또 어떻든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특히 심화 과정에 왔으니까 이제 석회석이라 그랬죠. 자, 우리 그러니까 석회석. 석회석을 갖다가 자, 우리 영어로 보면은요 CaCO3라 그래요. 뭐야? 탄산칼슘입니다. 석회석이니까 뭐예요? 석. 돌이야, 돌. 산에서 캐는 겁니다. 산에서 석회석을 캐는 겁니다. 뭐 만들려고요? 시멘트 만들려고. 자, 그래서 석회석으로 해서 자, 여기 써 있는 거 막 이제 혼합을 해서 만든 게 뭐냐 하면은 자, 얘 가지고서 돌이에요. 돌이라고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그죠? 여기서 뭘 만드는 거냐 하면은, 자, 이거에 의해서 생석회라고. 생석회. 자, 얘를 뭐라 그러냐면 CaO라 그럽니다. 이런 거, 이런 용어,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았지만은 이런 걸 이해하는 게 좋다라는 거죠. 산화칼슘입니다. 우리 지금 화학도 하는 거예요. 화학. 여기다 또 박스에 있어요. 산화칼슘이란 말이죠. 이거에서, 자, 얘가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얘가 시멘트라고 보면 됩니다. 얘가 시멘트입니다. 여기에 자, 뭡니까? 우리 물입니다. 물이 지금 수화 반응이니까 물이 뭐예요? H2O예요. 자, 얘하고 반응을 하니까 지금 여기서 화학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수화 반응이라 그랬죠? 그래서 되는 게 생소라고 저는 이제 제가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생소라 그래요. 그래서 소석해.
생소 이렇게 외웁니다, 저는. 근데 우리 또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해만 하는 거, 이런 거 이거 외우라고 제가 그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얘는 뭡니까? CaOH2. 그냥 가로하지 말고 CaOH2가 됩니다. 수산화 칼슘입니다. 자, 그런 게, 자, 여기 써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돼서 OH2. 자, 이 2가.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얘가 시멘트고요. 얘 물하고 해서 반응해서 우리가 결정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우리 이제 이 석회석이라는 요 탄산칼슘은요, 우리 설비에 가면 물에서 나옵니다. 물의 경도를 얘기할 때 이것도 그냥 보고 하죠. 우리 이제 자꾸 또 다른 거랑 우리가 자꾸 매칭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그냥 내가 말로 하는 것보다 또 이제 기본소를 보면서 같이 엮어주면은 더 좋죠. 어디 나오냐 하면은요. 자, 305쪽입니다. 305쪽을 한번 넘겨보세요. 305쪽에 보면은, 자, 우리 급수 설비에서 경도, 자, 양가로 3번에 경도 나와 있죠? 하디니스 오브 워터. 이래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도란 물속에 녹아있는 마그네슘이나 칼슘을 이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이라고 그랬잖아요. 탄산칼슘 얘입니다. 탄산칼슘. 그죠? 그러니까 물속에 얘는 돌이니까 이런 것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됐는데 지금 이제 관련된 거를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여기 어디 급수에서 경도에서 석회석, 탄산칼슘이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요거는 생석회는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여기서 있지만 생석회, 자, 우리 생석회 공법이라고 집안에서요. 집안에서 생석회 공법이라고 배웠습니다. 얘는 뭡니까? 점토 집안에서 하는 거죠. 점토 집안에서 집안을 갖다가 생석회 공법 뭐야? 집안 계량 공법이에요. 집안 계량 공법에 점토 집안에 얘를 둔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거기에 나오는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든 자, 이렇게 해서 수화 반응을 일으킨다라는 걸 봤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멘트에서 우리 얘 얘기하는 겁니다. 시멘트에서 물하고의 반응했는데 시멘트에서 이 얘기가 이제 많이 나오는 겁니다. 분말도. 최근에도 자, 우리 나오고 있어요. 분말도가 뭐냐 그러면은 분말도는 가루의 고온 정도.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무슨 얘기예요? 가루. 자, 우리 시멘트가 가루잖아요. 이 가루가 곱냐 안 곱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걸 갖다가 분말도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말도가 크다. 분말도가 작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말도가 크다라는 건 뭐예요? 미세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말도는 가루의 고온 정도에서 크다라는 게 미세하다, 곱다라는 뜻이에요. 얘는 어떻다? 거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세하다, 거칠다. 자, 요거 반대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얘기입니다. 미세하니까 뭐야? 수화 반응이 잘 되는 겁니다. 수화 반응이. 분말도가 크면은요, 이 수화 반응이 잘 되니까 수화열도 훅 끝납니다. 그러니까 강도가 빨리 나옵니다. 그 강도 빨리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그래서 얘가 해서 조기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분말도가 크면은. 얘는 뭡니까? 거치니까 잘 안 비벼져요. 안 비벼지니까 이 수화 반응도 서서히 일어나고 수화열도 적게 나고요. 그래서 뭡니까? 얘는 서서히. 그래서 얘는 장기 강도가 나온다. 요렇게도 표현하는 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든 자, 여기서 분말도라는 얘기를 해서 자,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기억해 보면은 분말도는 시멘트 입자의 크기 정도로 단위 중량에 대한 표면적 이렇게 했는데 단위 중량에 대한 표면적 이런 것도 제가 옛날에는 해라 근데 보지 말고 그냥 이 정도만 보면 됩니다. 이런 거 기본서에는 내가 썼지만은 있지만은 그냥 대신 A번, B번은 읽어보셔야 되죠. A번, B번이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어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에 이제 수화열이 발생하는 것도 지금 얘기했죠. 이거에 의해서, 그죠. 얘는 조기 강도가 난다라는 건 미세하다라는 건 수화열이 훅 끝나는 거고, 얘는 수화열이 잘 안 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이제 서로 엉겨 붙어서 경화가 되는 거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우리 이제 3번에,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자, 우리 이제 시멘트의 종류인데, 자, 우리 뭐라 그랬습니까? 포틀랜드가 보통 명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그죠? 포틀랜드가 영국의 뭐 지명인가 뭔가 이래요. 그죠? 근데 여기서 영국에서 맨 먼저 시멘트를
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용어를 썼습니다. 포틀랜드 시멘트가 뭐예요? 일반적인 시멘트, 우리가 사용하는 시멘트, 일반 보통 시멘트를 포틀랜드 시멘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거기 밑에 보면은 기억에 보면 여기 나오죠. 요거를 이제 구별을 할 때, 시멘트를 구별을 할 때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용렬 포틀랜드 시멘트가 있습니다. 얘가 우리가 얘기하는 얘가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분말도가 뭐 일반적인 건 좀 읽으면서요. 얘는 뭡니까? 조강은 조기 강도가 나오는 거고요. 중용렬은 뭡니까? 장기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서서히. 그러니까 얘는 거친 겁니다. 분말도가 거친 거고 얘는 아주 미세한 거고 얘는 보통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우리 거기 있는 얘기를 읽어보고요. 여기에는 이제 안 썼지만은 자, 우리 이런 것도 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요. 1종 시멘트라 그럽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쓰는 게 1종이에요. 얘는 2종입니다. 얘를 2종 시멘트라 그러고 조강 포틀랜드를 3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 기본서에는 없지만 자, 알아두는 게 좋고요. 자, 그래서 이제 83쪽에 맨 밑에 자, 여기 나온 거 자, 한번 쭉 읽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겨서 84쪽에 보면은요, 시멘트의 종류. 자,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 자, 여기 지금 얘기했는데 포틀랜드 시멘트는 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했고요. 자, 그 다음에 혼합 시멘트. 자, 여기서 보면 혼합 시멘트는 자, 뭡니까? 그죠? 다른 걸 넣은 겁니다. 혼합 시멘트의 특징. 자, 이런 것도 그냥 쭉 읽어서 가는 거 이런 건 시험 문제 거의 안 나오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니까 그냥 얘는 뭘 혼합한 겁니다. 보통 시멘트에다가. 그래갖고 뭐 하는 거예요? 요 장기 강도가 나오게 하는 겁니다. 장기 강도. 이런 것도 필요하거든요. 자, 그래서 장기 강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고로, 실리카, 포졸란, 플라이애쉬 이런 것들을 넣어서 장기 강도를 이제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 특수 시멘트에서 백색 시멘트는 자, 우리 색깔 얘기한 거고요. 요거랑 이제 비교해서 B번에 알루미나 시멘트. 알루미나. 자, 얘는 뭡니까? 얘랑 요거랑 비교해서 얘는 뭡니까? 조기 강도가 나오는 겁니다. 빨리 하는 겁니다. 빨리 나오는 거. 그래서 완데이 시멘트라고도 하죠. 자, 그래서 완데이 시멘트.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내용들 그냥 그렇습니다. 이거 최근에는요, 얘가 지금 1일이잖아요. 완데이가 하루에 우리가 원하는 강도가 나오는 건데 지금은 제트 시멘트라고도 있습니다. 그냥 말로 참도로 제트 시멘트는 이제 시간 단위입니다. 초속성 시멘트라 그래 갖고요. 자, 뭐 2시간 정도, 2시간, 3시간이면 되는 그런 시멘트도 있습니다. 자, 그런 거 그냥 참고로 보고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시멘트 보관하는 거. 자, 이것도 읽어 주셔야 돼요. 기억에 보면 맨 끝에 30cm 이상이고요. 13포대. 자, 요거 30cm 13포대 반드시 알아야 되고요. 자, 디귿, 리을 있고요. 미음에 보면 채광창은 설치하나, 채광인데 환기창은 설치하면 한다. 환기창 같은 거 설치하면 습기가 들어와서 굳어버린단 말이죠, 시멘트. 그래서 채광창, 햇빛 들어오는 거는 있어야 되는데 환기창은 없다. 자, 시험은 참고로 보고요. 그 밑에 저 조기 강도 순서 있죠? 자, 이것도 참고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됐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좀 빡빡하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두 번째 시간 기대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